지난해 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난 한 주간 급속히 확산되며 전 세계를 뒤흔들고 중국발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리 국경을 넘었습니다. 국내에선 두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네 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국내 확진자가 모두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제까지의 국내 확진자 수는 모두 15명.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방역 활동을 적극 강화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7일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했고 지난 30일과 31일 전 세계를 투입해 우한 교민들을 국내로 긴급 수송했습니다. 국경 폐쇄, 중국 항공편 중단 등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세계 각국. 2월 4일 0시부터 당분간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 위험 지역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필리핀에서 중국 외 첫 사망자가 나와 전 세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기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 세계 확진자는 약 14,000여 명, 사망자는 305명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룸에선 국제적 비상사태로 돌입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침 뉴스룸 오늘은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의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예,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그러니까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네.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못 들어온다는 발표였던 것 같은데요. 이런 조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어제 정부가 이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과할 정도로 예.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만 놓고 보면 이 대책이 과한지는 예. 약간 의문이 됩니다. 네. 방역이나 여론이나 중국 세 가지를 염두에 둔 타협책으로 보이는데요. 흔히 타협책이 그렇듯이 논란은 야기하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도 어제 대한감염학회를 비롯한 전문가 단체가 다른 공고를 했는데요. 네. 그 공고가 훨씬 강력합니다. 위험 지역 그러니까 중국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를 공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후베이성뿐만 예. 아니라 전체를. 전체 중국 전체에서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 무조건 2주간 자가격리를 시키는 것을 공고를 했고요. 예. 이런 공고사항에 아마도 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전문가들의 간담회 자리가 어제 2시간 정도 있었는데요. 네. 그 자리에서도 공고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추가적인 더 강력한 대책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후베이성뿐만 아니라 그냥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모두 자체적으로 뭐 집에 네. 계시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아예 못 들어오게 할 수도 그렇죠. 있다는. 입국 금지를 시켜야 되는데 예. 입국 금지를 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전문가 단체에서 공고한 것은 입국은 하되 그러면 2주간 격리하는 것을 필수로 하는 것 아하. 정도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예. 공고를 한 거죠. 예. 이렇게 공고한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후베이성에서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후베이성 밖에서도 중국 곳곳에서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곳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넓게 막아야 우리나라 유입되는 확진자 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공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뭐 주말 사이에 지금 확진자가 4명이나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 현황도 좀 살펴보고요. 사실 중요한 게 확산세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현황이 좀 어떨까요? 현재 가장 걱정이 되는 분은 12번 확진자예요. 네. 12번 확진자는 일본에서 감염된 상태에서 19일에 귀국해서 2월 1일 날 확진이 되었는데 일본에서 오셨군요. 네, 일본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확진된 분들 중에서 한국 방역 당국이 전혀 인지를 못했던 분이에요. 처음으로 모니터링 그 범위를 넘어서 네, 모니터링 범위를 넘어섰던 분이고 예. 또 걱정이 되는 것이 귀국 후에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다수를 접촉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이제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14번 환자가 되었고요. 예. 추가로 2차, 3차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네. 이 12번 환자가 슈퍼 전파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 슈퍼 전파자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재로서는 슈퍼 전파자라고 할 만한 환자가 없고요. 예. 또 감염원의 출처가 분명한 확진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있는데 어디서 감염되었는지를 방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사람도 없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네. 앞으로 그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번 주가 굉장히 고비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죠. 중국 상황이 지금 뭐 외신을 통해서 보면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상태입니까? 네, 중국 사망자는 지금 사망자가 304명이고요. 예. 네. 확진자가 15,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어제 오후 7시 기준인데 네. 이제 오늘 또 새롭게 확진자와 사망자들이 추가 보고될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오전 정도에는 이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 춘절 연휴를 중국이 연장을 했잖아요. 그래도 좀 많은 이동이 또 있는 모양입니다. 네, 일단 공식적으로 춘절 예. 연휴는 끝난 상태예요.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상황이 워낙에 심상치 않기 때문에 예. 후베이성은 13일까지 재연장했고요. 아. 네. 그리고 베이징 같은 주요 도시도 9일까지 일주일 정도 춘절 연휴를 더 연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귀경길에 오른 것 같습니다. 아. 네. 또 생업 사실은-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올라가시는군요. 맞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귀경길에 오르는 분들을 통한 네. 그 전염병 확산세를 어떻게 차단할지가 고비가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중국 정부는 가능한 한 최대 2주간의 잠복기 기간 동안에 이동을 자제하게 해서 네. 이번 주에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꺾어보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네. 이제 과연 그 기대대로 될지 지켜봐야 될 것 워낙 같습니다. 많으니까요. 네, 그 부분이 참 통제를 따라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될 텐데 29일에 논문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당국을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게인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네. 이게 보니까 그 2차 감염자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제 그 후베이성과 우한 정부가 처음에는 사람 간 전파가 없었다라고 네. 속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제 명확하게 밝힌 논문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이 논문의 중요한 골자를 확인해 보면 1월 23일까지 보고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확진 환자 425명의 사례를 추적해서 작성된 그 논문이에요. 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많은데 일단은 환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절반 가까이를 네.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80대 이상이고요. 비교적 고령층이네요. 네, 그런데 약간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대목도 있는데 네. 초기 환자 425명 가운데 15세 미만의 아동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중국 방역 당국도 아동 환자 비율이 굉장히 적은 편이라고 발표를 해서 네. 이 대목은 굉장히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이 걸리는 것 같긴 한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뭐 주로 걸리신 분들이 50대 이상의 남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어린아이들은 잘 안 걸렸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그 실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사람이 어떻게 좀 이렇게 밝혀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예. 네. 이 감염 자체는 연령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걸릴 수 있고 네. 네. 또 15세 미만의 아동도 걸릴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위험하신 분들은 고령이거나 당뇨, 암, 또 심혈관 질환, 폐질환, 콩팥 질환 같은 것들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중증이거나 사망률이 높다는 사실이 일관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르신들이나 혹은 기저질환이라고 하죠. 무엇인가 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제가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대목이라고 했는데 15세 미만의 아동도 감염이 되긴 되는데 네. 성인에 비해서 감염 비율이 굉장히 낮고 왜 아하. 그런 걸까요? 그리고 설사 걸리더라도 예. 가볍게 앓고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는데 예. 왜 그런지는 과학자들이 앞으로도 연구를 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은데 네. 아직 면역계가 발달되지 않은 아동이 이런 신종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네. 쉽게 성인에 비해서 더 적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아하.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보고 예.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괜찮다는 건 그나마 다행인 소식인 것 다행스러운 같습니다. 일이죠. 예. 네. 그 전파력을 보니까 이게 뭐 정말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퍼지는 만큼 또 많은 분들이 정말 신경 쓰는 게 예전에 뭐 우리 메르스라든지 사스 같이 치사율이 혹시 높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우려가 정말 많으시거든요. 치사율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감염자 100명 가운데 예. 2명 수준입니다.
치사율이요? 네, 근데 예. 비교를 해보면은 예. 사스는 100명 가운데 10명이었었고요. 10% 정도 되네요. 네, 메르스는 100명 가운데 35명 정도였어요.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스럽고도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는 치사율 자체는 낮은 편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전파력이 예. 메르스보다는 높고 사스보다는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라고 지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치사율이 2%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전파력이 높아져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감염이 그렇네요. 되면 네. 희생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네. 되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잠시 진천에서 격리 생활을 하고 계신 우한의 교민 한 분과 전화 연결을 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1차 전세기를 통해서 귀국한 김원수 목사님인데요. 안녕하세요. 나오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주 참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진천에서 나흘째 생활을 하고 계시고 첫 번째 주말을 맞으셨을 텐데요. 첫 번째 주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또 정부와 또 이곳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잘 배려해 주셔서 편안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말을 보내면서 대체로 같이 온 사람들하고 SNS를 하면서 이제 안부를 물으면서 보냈고요. 근데 이제 우한에서 온 저희들한테는 한국에서는 첫 번째 주말인데 네. 사실 1월 23일 우한이 봉쇄되면서부터 자가격리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2주째 이렇게 자가격리 하는 것처럼 저희들은 좀 느끼고 있습니다. 좀 참 힘든 격리 생활 하고 계신데요. 자유롭게 이제 돌아다닐 수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좀 심리적으로도 불편하실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신지요? 청소라든지 빨래 같은 것도 어떻게 하시는지요? 예, 청소와 빨래도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이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좀 제일 좀 답답한 거는 밖에 나가서 좀 산책을 하고 공기를 좀 마시고 싶은데 예. 그게 안 되니까 좀 제일 답답하고 또 커피가 마시고 싶은데 예. 아직 그 커피가 마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도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일과 시간을 방에서 생활을 하시는 거군요. 대부분이 아니라 전체 생활을 하루 거의 일과의 전체 시간이 방 안에서만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커피가 아직 조금 어떤 물 끓이는 포트 같은 게 아직까지는 지급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혹시 또 다른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포트는 어떤 아이들이 있는 집은 뜨거운 물이 필요해서 배려해 주셨고 아마 이번 주 중에 지급을 해 주신다고 해서 좀 기다리고 있고요. 책을 좀 읽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책 주문도 받아 주셔서 책이 오면 또 책을 읽으면서 또 생활을 하려고 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고 있군요. 그러면 만약에 생활하면서 고열이나 혹은 다른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떤 조치를 하라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떻게 안내가 되고 있나요? 예. 매일 심리상담 전문가께서 방송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마음에 신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매일 방송이 있고요. 그리고 24시간 대기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분들께서 계시는데 직접 전화를 드리거나 몸 밖에 자기 몸 상태에 대해서 메모를 붙여주면 즉시 전화가 오거나 조치를 취해줘서 특별하게 불편하거나 힘들지 않도록 이렇게 잘 해주고 계십니다. 이번에 귀국하실 때 부인과 이 작은 따님과 함께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그 식사 같은 거는 따로 하시죠? 이렇게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1인 1실에서 지금 격리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도 각각 혼자서 식사를 해야 되고 또 생활도 혼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둘째 딸은 오랜만에 혼자 마음껏 인터넷도 하고 혼자 생활하는 게 자기는 굉장히 즐겁다고 만족하다고 그러면서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인터넷이 되고 SNS가 되는 그런 상황이 참 다행스럽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진천에 오시는 과정에서요. 부인 아내분과 갑자기 연락이 끊긴 적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예. 비행기에서 이제 내리면 첫 번째 미리 작성한 건강상태 설문지를 이제 제출을 하고 곧바로 발열 검사를 받습니다. 거기서 이상이 없으면 입국 심사장으로 가기 위한
공항 버스를 타는데 제가 먼저 공항 버스를 탔고 아내도 곧바로 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내가 이제 검사관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타고 있던 버스가 이제 입국 심사장으로 먼저 떠난 거죠. 예. 그래서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고 기다리는데 딸은 나오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내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본부나 또 행정안전부 여러 분들한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여쭤보고 네. 나중에 2시간 정도 넘어서 국립의료원으로 이송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 사이까지 아내하고 연결이 안 돼서 조금 긴장을 했었습니다. 그럼 그러셨군요. 음성 판정 받으신 거죠? 지금 같이 입소를 하셨으니까. 예, 아무 이상 없이 와서 어제 토요일 날 오전에 돌아와서 지금 같이 네. 진천에 있습니다. 예. 그래도 가슴 철렁하셨겠네요. 그 예, 예. 전세기로 들어오셨는데 이게 뭐 이제 교민이시기 때문에 김포에 뭐 종종 오실 텐데 이번에 김포에 도착하셨을 때는 정말 좀 평소와는 다른 심정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예. 지난번에 들어왔을 때하고는 많이 좀 달랐는데 너무 피곤해서 이제 비행기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김포공항에 이렇게 내리는 거를 느끼면서 안도감이 마음에 든 거죠. 그러다가 창밖으로 보니까 앰뷸런스가 계속 들어오고 네. 기내에서나 아니면 그 공항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약간 긴장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 이 많은 사람들과 국가가 이렇게 교민들을 위해서 애써주는 거 보면서 감사한 마음도 들어서 안도감, 긴장, 또 감사한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좀 복합적으로 감정이 있었습니다. 아유, 네. 새벽에 계속 대기를 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우원에 지금 약 300분 정도 교민이 남아 계시다고 들었어요. 예. 그분들은 지금 들어오시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들어오실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대체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상황이 있어서 들어오지 네. 않는 결정을 하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하고 아주 친한 부부도 거기에 남아 있어서 그걸 생각하면 좀 마음이 힘든데 회사 때문에 아니면 개인 사업자나 특별히 그 부부 가운데 한쪽이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부부들이 많아서 예. 그분들이 현재 지금 우한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1차 전세기를 타고 들어왔는데 그때도 중국 의사 친구들이 최대한 빨리 우한을 떠날 수 있으면 떠나고 자국 비행기를 탈 수 있으면 꼭 타라는 그런 그 권면의 말들도 있어서 남아있는 교민들 생각하면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남아있는 우한 교민들에게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집안에서도 운동을 꾸준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고 또 뉴스를 너무 많이 보지 말고 적당히 봤으면 좋겠어요. 뉴스를 계속 보면 몸과 마음이 긴장이 되면서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이 교민들한테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는 교민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또 지역사회에서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사람은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네. 더불어 살아갈 이웃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한 열흘 정도 더 생활을 하셔야 될 텐데 참 의연하게 잘 이겨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바이러스가 위험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또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뭐 아무리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기 때문에요. 어떤 점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가지만 딱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방역 당국이 발표하는 정보에 귀를 굉장히 잘 기울여야 합니다. 네.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네. 혹시 본인이 네. 확진자를 접촉했을 가능성이 아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방역 당국이 발표한 확진자의 동선이라던가 방문한 장소 같은 것들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손 씻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손만 잘 씻어도 감염 가능성을 굉장히 낮출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 많은 곳을 가실 때는 예. 마스크를 가능한 한 착용하는 게 좋다. 마스크. 근데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시라고 하면 어떤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지를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예. 있는데 너무 과한 마스크 필요 없고요. 네. 그 KF80 정도의 가장 낮은 수준의 마스크나 심지어는 천 마스크도 도움은 되니까 네.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되고 네 번째는 스트레스 받는 건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과하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강양구 기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